안녕하세요. 법대생TV의 법대생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시용이에요. 시용은 진짜 근로계약, 그러니까 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근로자를 한번 사용해보고 이 근로자가 적합하다 싶으면 그때 비로소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근로계약인데요. 금방 살펴보겠지만 시용계약은 찐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다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용 근로자는 일단 시작은 했지만 그 지위에 다소 불안정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작조차 안 하면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아예 0%지만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한 이상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 아니 단 1%라도 생겼다는 점에서 희망찬 마음으로 공부를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시용은 저는 잘 외워지는 주제예요. 생각보다 좀 쉬운 주제고, 그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오늘 한번 같이 잘 외워봅시다. 날씨도 덥고 습하기도 하지만 한번 같이 힘을 내서 오늘의 주제를 다뤄보도록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 말랑말랑으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용에서는 시용의 개념과 시용계약의 성립 여부, 그리고 본채용, 즉 찐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이렇게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먼저 시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용이란 위에서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 본채용, 그러니까 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들어와서 일을 잘할 친구인지, 또 인성 문제 없는 친구인지 등의 그런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근로자를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적으로 한번 써보고, 이 친구 인성 문제 있구나, 이 친구 일 정말 못하는구나 하면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도록 해약권을 유보해두는 근로계약인 거예요. 즉, 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번 시험적으로 써보는 걸 할 수 있는데, 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근기법 제23조의 엄격한 해고의 제한을 받게 돼서 해고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만약 이런 시용을 통한 사전 검증 없이 찐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친구가 엄청난 트롤러인데 찐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해 버렸으니까 근기법 제23조의 너무 엄격한 해고 기준 때문에 이 친구를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따라서 시용은 사용자에게 나중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이 친구가 일을 못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그런 해고권을 유보해서 근기법 제23조의 엄격한 해고 제한 법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예요. 정리하자면 시용 제도는 보다 적절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미리 써보고 나중에 이 친구가 아니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해고권을 유보해 놓는 그런 해고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용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용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을 규정해 두는 거죠. 예컨대 근로자 갑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용한다. 시용기간 만료 후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 같은 게 있어야 해요. 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랑 또 일 못하면 너 잘릴 수 있다.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처럼 시용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 놔야 돼요. 판례는 이러한 시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시용 근로자가 아니라 아예 정식 근로자, 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판례는 다소 짧고 쉬운 판례니까 각자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더보기란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서 외워놓기를 바래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친구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본채용의 거부, 특히 본채용의 거부의 정당성 판단이에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시용을 했어요.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이 친구가 일을 너무 못해, 또는 인성 문제 있어. 이러면 아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했죠? 근데 그 본채용 거부도 일종의 해고예요. 일종의 해고이기 때문에 근기법의 해고의 제한을 받아요. 때문에 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례는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밝힌 판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용은 해고 제한 법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해고 제한 법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해고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의 거부는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에 있어서 보다 훨씬 유연한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다음 판례 때려박기 순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판례를 한번 때려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채용 거부에 대한 판례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는 두 가지 꼭지로 외우는 게 좋아요. 그 첫 번째로 판례는 본채용 거부도 해고는 해고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해고는 해고이기 때문에 이에 근기법 23조와 27조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 본채용 거부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보다 유연한 해고의 재량이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기법 제23조에 엄격한 해고 제한의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넓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순서로 외우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채용 거부도 해고는 해고다 라고 한 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시용기간 끝났을 때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즉 해고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해고 서면 통지는 근기법 제2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고 서면 통지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너를 자르는 이유랑 언제부터 나오지 마,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는 그 시기를 적어서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에요. 판례는 본 채용을 거부할 때도 해고는 해고니까 이런 규정이 적용돼서 제27조가 적용이 돼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부 사유, 실구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고는 해고니까 근기법 제23조와 27조가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지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 시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을 유보해 놓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어를 유보해 놓은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해고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본채용 거부에는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긴 하지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정당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 판례의 두 문자를 한번 따보면 시용의 취지는 업자 인성,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정당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넓게 인정돼야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합사가 존재해야 된다. 객합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용계약에 있어서 본채용 거부도 해고는 해고니까 근기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법리와 근기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이 된다. 하지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의 업자 인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 제도의 취지를 미루어 볼 때 그 정당한 이유가 보다 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도 객합사는 인정돼야 된다고 한 판례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